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부과받았던 공정위의 1조 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재판 결과의 의미부터 이후의 파장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퀄컴이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고 이제 불복을 해서 이제 제소를 한 것인데 법원이 공정위 과징금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그 애초에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이유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조라는 금액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죠. 네.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 정도 되니까 과징금으로서 1조를 걷는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것을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12월 달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의 독점적 지위,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 해서 과징금을 1조 300억 원을 때린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 퀄컴 측에서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법 적용이 잘못됐다. 우리는 돈을 낼 이유가 없다. 네. 이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그동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쭉 심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1조 300억을 내라고 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이 옳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이 대목에 대해서는 금액도 금액이고 이 사건 자체가 갖는 특히 이 통신 분야, IT 분야에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좀 더 그 내막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왜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퀄컴에게 1조 300억 원이란 그에게 돈을 물렸을까? 자, 이 퀄컴은 지금 현재 무선전화, 우리가 말하는 이동통신의 이 모뎀 칩과 모뎀 칩 만드는 기술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네. 모뎀으로부터 그 특허를 사지 않으면 우리 지금 통신할 수 없어요. 우리 매일매일 통신하면서도 퀄컴에 그 로얄티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 내고 있습니다. 4세대 통신도 마찬가지고 5세대 통신도 마찬가지고 아주 독점적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퀄컴이 이 특허를 가지고 갑질을 했다. 이게 지금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거든요. 우리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당시에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앞서서 중국, 유럽, 대만 이쪽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이런 그 과징금을 때렸어요. 네. 원래 특허란 것은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면 그것을 사회에 20년 후 또는 30년 후에 내놓는다는 것을 대가로 그 특허 보장 기간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을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대목의 경우는 퀄컴의 특허 독점의 경우에는 통신을 하는데 퀄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도 있을 수가 있었던 건데 네. 퀄컴이 물론 앞서갔죠. 그런데 국제사회가 퀄컴의 기술을 인정하면서 퀄컴 방식을 국제 표준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네. 그것을 스탠다드 에센셜 피턴트라고 해서 SEP라고 그러는 건데요. 국제 표준으로 해주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그 제품을 이제 만들어도 그 특허를 개발하더라도 이제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독점적인 겁니다. 그런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에 이제 어떤 그 조건을 하나 거는 거예요. 네. 이거 가지고는 갑질을 하지 마라. 그래서 공정하게 하라. 이러는데 그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대목들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네. 그게 대해서 이제 이 우리 법원이 이 퀄컴의 잘못을 법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퀄컴의 지위가 특허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독점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재판부는 이 퀄컴의 그런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고 그런 지위를 남용하기 때문에 경쟁 제한 행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공정거래법 3조 또는 그 밖에 나머지 조항을 인정을 해서 시장 독점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지위를 남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남용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퀄컴이 갖고 있는 특허는 특허 기술도 독점이고 네. 또 만들어내는 모뎀 칩도 독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특허 괴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적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피턴트 몬스터,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늘 얘기를 해요. 네.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괴물이나 몬스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허 천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퀄컴은 특허 천재이면서 그 특허를 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갑질이란 슈퍼 갑질은 다 해온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자, 이 지금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퀄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앞장섰던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인텔이라는 기업이에요. 인텔이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칩 중에서도 이 비메모리 상당히 고급 이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는데 퀄컴으로부터 특허란 돈을 사서 특허를 돈 주고 사서 모뎀 칩을 만들었어요. 모뎀 칩을 만들었는데 이 인텔이 아닌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차별적 대우를 한다든지 또는 인텔의 특허를 한번 팔았으면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이야 되는데 그 인텔로부터 우리가 모뎀 칩을 삼성전자가 그걸 사서 휴대폰을 만듭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에 또 특허료를 내라는 거예요. 네. 한 번씩 이동할 때마다 계속 특허료를 내라. 그래서 퀄컴이 이번에 한국공정위원회로부터 1억 1조 원의 벌금을 물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퀄컴이라는 회사는 특허 갑질, 특허 괴물 갑질을 통해서 1년에 40조 원 이상을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1조 원이라는 것은 퀄컴이 특허 갑질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아주 일부죠. 아, 네네. 그런 면에서 뭐 이번 1조가 벌금이 있다고 해서 퀄컴이 무너진다든가 흔들린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이 퀄컴이 통신 특허를 가지고 이동통신, 무선통신을 농단하고 있는 거. 최순실 농단보다도 사실 더 예, 심한 네. 농단이죠. 그런 농단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좀 네. 막아갈 수 있게 네. 됐다. 아. 그런 의미가 있는 네네. 것입니다. 네, 이번 재판에서 이 퀄컴의 입장 중에 하나를 보면 이 모뎀 칩세트는 프렌드 확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핵심 쟁점이 이 프렌드 확약인 것 같은데 예. 이 프렌드 확약이 뭔지 좀 생소해서 설명 좀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예. 이 대목을 프렌드 협약이 바로 핵심인데요. 그 네. 대목을 이해 못하면 이번 오늘 고등법원 판결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이 관련한 프렌드 협약과 관련한 소송이 처음입니다. 자, 지금 이동통신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이 막 개발이 되고 있는데 누가 먼저 개발했을 때 이를테면 자동차 타이어를 먼저 개발했을 때 그 사람이 개발한 타이어를 하나 표준으로 주는 것처럼 네. 지금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3G, 4G, 5G 이렇게 갔을 때 먼저 개발한 사람한테 이것은 표준 기술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스탠다드를 만들어주면 다른 사람은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국제사회에서는 너희들이 국제사회에 어떤 의무를 다하라 해서 부과하는 것이 프렌즈 협약이라는 것이었어요. FRAND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서는 뭐 공정 협약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차별을 하지 말라. 원래 특허라는 것은 자기가 특허 개발해 놓았으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갑질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국제 표준 특약으로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프렌즈 협약을 근거로 프렌즈 협약에는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국제사회의 특혜를 받으면서 퀄컴이 더 차별을 한 거죠. 자기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싸게 해주고 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비싸게 하고 심지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 특허를 줄 테니까 삼성전자 너가 가지고 있는 특허 100개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까지 횡포를 부린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 프렌즈 협약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물론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이 중국, 대만, 한국, 유럽이 처음으로 퀄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퀄컴 측에서는 상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점을 좀 더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퀄컴의 갑질을 문제 삼은 것은 10가지 포인트예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특허료를 더 받는다든지 상대방 특허를 뺏어온다든지 그런데 오늘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아쉽게도 10가지 중에서 8가지만 인정이 된다. 나머지 2가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가지가 바로 우리 삼성전자나 LG전자에 적용이 많이 되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통화를 하면 5%는 그 통화료의 5%가 바로 퀄컴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삼성전자가 퀄컴의 특허를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인텔의 모뎀을 사용했지만 건너 쏘는 것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이 시행료를 돈을 내겠다고 사인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 대목도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봤는데 우리 고등부분은 혐의가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특히 삼성전자나 이 LG전자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 로얄티 5%를 좀 낮춰볼까 했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삼성이나 LG 입장에서도 지금 상고라고 그러죠. 대부분에 올라가니까 상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퀄컴 입장에서는 반드시 상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가서 1조 원 돈을 물어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퀄컴 측에서는 별로 지금 관심이 없어요. 이미 1조 300억 원을 네. 한국에 납부까지 해놨습니다. 공탁을 해놨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에 가서 상고심에서 그 10가지 중에 8가지가 혐의를 받는데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자. 퀄컴의 위법을 최소한으로 줄이게 되면 앞으로의 문제, 지금 5세대 통신에서도 퀄컴이 여전히 완벽한 독점이거든요. 네.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려보고자 하는 퀄컴의 전략과 그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하는 인텔의 전략 이런 게 지금 대법원 또 중국 법원, 유럽 법원에서 불꽃 튀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퀄컴에 대한 과징금 1조 원 이 내용에 대해서 김대우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